뮤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멀티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유산균을 섞기만 하면 모든 균주가 장내에서 골고루 잘 자랍니까? 그러니까 10가지 균주, 12가지 균주를 넣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12가지 제품을 넣으면 12가지가 장내에서 다 잘 자랍니까? 근데 이 생물체,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생물체에서는 그 균이 있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빨리 자라는 놈이 99% 자라고. 그걸 생물학적 용어로 우정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조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수십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하면 가장 빨리 번식력이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멸치나 뭐 이런 하위층에 있는 먹이사슬의 하위층에 있는 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죠. 많이 번식을 하잖아요.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뭐 고래나 뭐 상어나 이런 거 굉장히 느리잖아요. 얘는 한번 개체가 더블링 될 때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그냥 멸치대로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우점종이라는 거죠. 우점종. 다시 말해서 여러 유산균을 섞어도 잘 자라는 1등 유산균이 다 자랍니다. 나머지는 못 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2종을 넣으면 12종이 다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생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 이런 생물학적 용어도 있죠. 적자생존이라고. 환경에 적응하는 놈이, 잘 적응하는 놈이 제일 먼저 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라버린 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로스커버란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각 균주의 성장 속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균형 있는 균주 배합을 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빨리 자라는 놈은 조금 넣고 천천히 자라면 많이 넣어야 이게 균등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장 속도라는 건데 그게 이제 미생물 용어로 뮤라고 그래요. 뮤. 10가지 균주가 들어있다고 하면 각 균주가 골고루 일정 비율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가지 균주를 넣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대1을 넣어서 고르게 12가지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가지 균주가 99% 들어가 있고요. 11가지 균주가 1% 들어가 있어요. 12가지가 균주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1대1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균주만 99%고 한 마리씩만 다 들어가도 이름을 쓸 수 있는데 단 퍼센트는 못 씁니다.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500mg이 기준이라고 하면 500mg에 어떤 균주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다는 건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뮤라는 게 뭐냐면 서머필러스가 아까 얘기한 그 냉장 유산균을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얘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고 플란타름 아까 얘기한 그 김치 유산균 우리 플란타름 우리가 얘기하는 묵은지에 많이 있는 균이 플란타름인데 이 플란타름이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비피더스 이 계통은 아주 늦게 자라요. 이 커브의 레이트 있잖아요. 이 커브의 기울기, 슬로프. 이게 뮤입니다.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빨리 자라는 거고, 이게 옆으로 누우면 누울수록 늦게 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발효회사의 가장 탑 시크릿입니다. 절대로 안 그러죠. 이게 균이라는 거는 이게 약, 여기서 시작하면 한 100배, 우리 발효조에서 한 1000배 이상 키우는데, 장내에서는 한 100배 정도만 증식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00배 정도 이렇게 크면 안 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면 얘가 이제 노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전자 카피수를 다 썼기 때문에 안 자라요. 안 자라면 어떻게 되냐? 죽어서 병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 이렇게 크는 그 슬로프가 다 다른 거죠. 이 서머필러스 파란 거 있잖아요. 그 아까 요구르트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소장에서 굉장히 빨리 자라요. 얘가 자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pH가 좀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 플란타름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는 게 아니야. 세 가지 넣었다고 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와 하고 이게 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소장을 먼저 지나면서 얘가 먼저 크고 그 다음에 플란타름이 크고 여기 아까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장까지 내려갈 동안 비피더스는 안 크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장에 가면 비피더스가 그때 성장하고 나머지는 죽습니다.
이 커브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커브의 순서를 알아야 배합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배합비. 썰모필러스는 조금 넣고 비피더스는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슷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 이 썰모필러스는요 키로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가 40여 그게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가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썰모필러스는 잘 자라는 대신에 발효 시간도 짧고 작업 시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원 하고요. 이 플란타름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비피더스 60에서 70만 원. 왜? 잘 안 자라. 그리고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까딱하면 얘는 안 자라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비피더스는 비싸. 키로에 60에서 7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원가 팀장이에요. 제품을 12가지를 넣어야 돼. 12가지를 넣어야 뭐 12가지 넣습니다 이거 떠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좋은 줄 알고. 근데 이게 7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원가 팀장이면 이 70만 원짜리를 많이 넣겠어요? 이 10만 원짜리 많이 넣겠어요? 이거 90% 넣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야 만 원, 2만 원대 만드는데 이거 넣으면요 셀바이텍 정도 만들면 10만 원이니까 우리는 자체 생산하니까 그나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 수입해봐요.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국제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걸 어떻게 50%를 넣어봐요? 70만 원짜리로.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한 마리만 넣어도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2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23년 동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한국은 왜 유난히 소화 관련한 장애가 많은가? 우리나라 수험생 수업 중에 졸음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건 왜 썼냐면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기 수험생 두신 분, 고2나 고3 두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학원 보내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럼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가보면요. 진짜 80% 자요. 엎드려서. 근데 그게 왜 자냐?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짧은 시간 1시간에 2시간 이제 그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가기 1-2시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얘네들은. 햄버거 3개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콜라, 여름철에 콜라 1리터짜리 원샷 합니다. 진짜 원샷 하는 애들 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당이나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름에 덥다고 쫄면 뭐 이런 거 엄청 먹어요. 한참 먹을 때니까 뭐라고는 못 그래요. 이제 한참 먹을 때 이해되는데 너무 심하게 당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앉으면 졸아요. 졸 수밖에 없고 각종 피가 다 위로 들어가는데 황호장성 못 이겨요. 그거는 얘가 몸에서 생성되는 소화 효소의 양이 아무리 젊은 애지만 먹어 들어온 음식량을 분해하기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위로 피가 쫙 몰리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때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효소이기 때문에 인체 효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인체 효소는 크게 자르는 거고요. 자른 놈을 미생물 효소는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 자기 두 개가 상호 보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전분 소화 못한다. 이거는 정말 제가 23년을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한국 사람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의외로 전분 소화 못하는 사람 많아요. 밀가루 뭐 예를 들면 칼국수 먹으면 나는 항상 속이 더 그렇게, 나는 가스차, 나는 빵 못 먹어,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밥은 괜찮냐? 밥은 먹으면 좀 괜찮은데 쌀보다는 밀가루보다는 좀 낫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밀가루 먹는 음식 그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 라면, 뭐 짜장면, 뭐 칼국수 거의 다 밀가루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이 점심 먹는 시간이
짧으면 15분, 길면 20분인데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걸 주로 먹다 보니까 충분히 입에서 그 침하고 같이 저작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저작기가. 그 다음에 국에 밥을 말아서 그냥 먹는 거 대표적인 게 설렁탕이죠. 설렁탕 여기서 설렁탕 10분 이상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0분 이상. 그러면 거의 소화의 대부분이 침샘에서 1차로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식품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분하고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식품에 너무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고기 위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안 되고 이게 적당하게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식단의 전분이 80%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고 전분 분해 효소도 있는데 전분 분해 효소의 양보다 너무 많은 양의 전분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파밀레이즈 효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게 이제 장내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화되지 않은 전분이 많이 생기면 포만감이 생겨서 화장실에 가도 실제로 변도 못 보고 가스만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 부족한 포도당 농도로 인해서 장내 유산도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첫마디가 밀가루 음식 좋아하세요? 그거 하고 외식 문화 좋아하세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그런 이유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비옴 얘기가 이제 나서 이제 슬슬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럼 NGS는 어떤 기술이고 프로바이오틱 기술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소비자는 마케팅 회사의 장난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아토피, 설사, 변비, 기타 면역 등을 조절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 사실인가? 마케팅의 장난인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나 설사 이런 거를 증세가 완화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바뀌셔야 됩니다. 그거는 마케팅의 장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은 장내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100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기산 나오고 그러니까 pH가 떨어지겠죠. 유기산 나와서 pH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박테르신, 많은 균주가, 듀라 균주가 박테르신을 생산합니다. 박테르신이 나와서 유해균을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각종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나 핵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먹어야죠. 이런 변화로 인해서 장내 마이크로비옴이 변하게 하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유산균은 우리가 투입을 하면 장내 마이크로비옴이 변하게 하는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라고 그러는데 이게 프로바이오틱스의 트리거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방아쇠를 당겨서 얘보다 10만 배 더 큰 마이크로비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유산균만 먹으니까 유산균을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먹어서 장내 마이크로비옴이 바뀌어야 설사, 변비, 아토피, 뭐 각종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트리거. 자극만 시켜주는 거죠. 왜냐? 예를 들면 뭐 대장균도 먹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균도 먹었는데 다른 균은 우리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내가 대장균을 만들고 싶다. 대장균도 사실은 중간에 있는 균이거든요. 5157 빼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장균을 생산하겠다. 허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다른 균을 뭐 만들겠다. 허가 안 내줘요. 프로바이오틱스만 허가를 내줘요. 왜냐면 이건 안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이런 증상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비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성장 속도를 최적화한 유산균 조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조성의 변화로 인해서 숫자적으로 약 10,000배가 넘는 마이크로비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어도 전문가 집단은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산균이 이런 증세가 좋아진다고 알고 있다 보니까 총기루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균 종류가 몇 개다 이걸로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큰 우리나라 그 제도가 못 따라가서 생긴 부적절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이해하시고 실제로는 마이크로비옴 쪽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점을 보시면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10배 많은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 넘버가 약 100배 정도 휴먼 게놈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생물 하는 사람은 박테리아와 호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하나의 호스트고 마이크로비움이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공존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듀오락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건 복약지도는 아니고 어떻게 식단이나 이걸 조절을 해야만 듀오락을 잘 키울 수 있는 장내에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코팅된 게 홍단백질 효소 분해 물질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홍단백질을 3분해가 아니고 홍단백질을 효소 분해한 놈으로 코팅을 한다. 그게 이제 단백질 1차 코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장내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식품 및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된장 및 청국장 그 중에서 이제 뭐 커머셜하게 나오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되기 때문에 균도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균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효된 거, 예를 들면 뭐 전주를 가시거나 여수를 가시거나 강원도를 가시면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시면 굉장히 천연 있는 그 된장이나 고추장을 많이 사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순창 같은 데 많이 가면 거기서 오래돼 직접 장에서 이렇게 키우신 분들한테 사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걸 많이 사오면 그걸 계속적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 것도 먹고 뭐 전라도 것도 먹고 이제 계속 먹는데, 그런 거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 끓이지 마십니다. 끓이지 말고, 내가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통 된장을 두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으깨서 넣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요만큼 된장을 한 이만큼 만들어요. 근데 하나도 안 짜요. 그렇게 먹으면. 그래갖고 그거를 쌈에다 그냥 싸서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이중코팅 효소분해 단백질이니까 이게 장내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보자면 파티클, 아까 기억나세요? 큰 파티클이잖아요. 이게 균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큰 파티클이에요. 전자현미경으로 15,000배로 확대해 보면 파티클인데 그 안에 유산균이 한 10억 마리씩 들어있어요. 그 파티클 안에. 근데 이게 된장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오닉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코팅된 이 단백질이 이렇게 파티클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된장 쪽에 있는 그 펩타이드가 이오닉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해서 얘가 그 쉽게 하면 된장에 있는 펩타이드가 얘가 자랄 수 있는 펩타이드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스테이크나 두부는 얘가 못 먹잖아요. 근데 된장은 이미 미생물이 완전히 다 분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듀오락에 그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연 발효된 거는 수백 종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균종의 다이버시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신에 이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균 한두 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지 마시고 자연 발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마이크로비옴이 왜 앞으로 식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런 자연 발효를 먹고 있는 지역을 골라서 마이크로비옴을 보고 이런 커머셜한 된장을 산 도시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 비교를 해보면 확 차이가 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식품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큰 마케팅 툴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시려면